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전교육학입니다. 이번에는 조금 색다른 방법으로 여러분과 함께 교육학을 재미있게 한번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할 건 뭐냐면 객관식 시험 때 출제되었던 교육학 기출 문제들을 한번 차근차근 분석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겁니다. 2014년도부터는 서술형이었고 2013년도까지 객관식 시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객관식 교육학 기출 문제를 분석해 보면서 우리가 교육학 과 관련된 어떤 역량을 키워나가는 그런 학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객관식 교육학 기출문제를 분석하는 이유는 총 3가지입니다. 3가지. 뭐 이 문제를 풀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첫 번째 하고자 하는 목적은 뭐냐면 여기 보시면 이제 지문들이 있습니다. 지문들이 뭐 이교사, 박교사가 있는데 이 교사들이 하는 내용을 읽어보고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이 객관식 지문을 보지 않더라도 이거는 어떤 학자인 거에 어떤 걸 설명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이거는 브루너의 지식의 구조인 것 같은데, 혹은 이거는 캐롤의 완전 학습 모형인 것 같은데, 아니면 스키너의 프로그램 학습인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는 암기하고 이해하셨다면 실질적으로 그것을 내가 적용해서 찾아낼 수 있냐, 그 연습을 하고 싶다는 거죠. 근데 그게 제가 교육학 예상 문제를 나중에 만들기도 할 텐데, 만든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이미 만들어진 객관식 기출 문제를 보면서 이 이론이 어떠한 것을 얘기하고 있구나, 우리가 그것을 찾아낼 수 있는지 그 능력을 먼저 보려고 하는 게 첫 번째 목적이고요. 두 번째 목적은 뭐냐면 일단 예상 문제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그건 뭘 의미하냐면 이 교육학 그 객관식 기출 문제에서 지금 서술형에서 나온 문제들 거의 90%, 95% 대부분들이 다 교육학 객관식 기출 문제 안에서 한 번쯤 다뤄졌던 내용들입니다. 기계 문화도 제가 알기로는 2008인가 2009학년도 그 교육학 기출 문제에 나왔던 걸로 저는 기억이 합니다. 그 교육학이 아니면 교육행정 시험이었나? 어쨌든 제 기억으로는 어떠한 이 교육과 관련된 시험 문제에서는 한 번씩 다뤄졌던 부분들이에요, 따져보면. 그래서 이 객관식이 따져보면 우리가 그냥 뭐 간과하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어떤 것들을, 이거는 제 나름대로의 기준입니다. 교육적 지식을 경험을 바탕으로 이런 부분들은 뭔가 서술형에 충분히 출제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 끌어다 와서 여러분께 이건 출제될 수 있을 거니까 이걸 강조해서 외워라, 이런 부분들을 알려드리고자 이 교육학 기출문제 강의를 하는 겁니다. 세 번째 마지막은 뭐냐면, 이거는 약간 완벽성을 추구하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하는 건데, 좀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중요한 거 위주로 암기하다 보니까 이제 기계 문화나 우리 예전에 그 좀 리커트 척도나 이런 것들이 뭔가 내가 왜, 아니면 문항 그 내적 일치도인가? 그러니까 뭔가 알고는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한 번쯤 못 볼 수 있는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내가 못 보고 넘어가는 부분에서 나오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하시는 분들이 가지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을 불안을 해결해드리기 위해서, 그러면 교육학 이 객관식 기출 문제 안에서 조금 우리가 그 다루지 않았던 조금은 덜 중요하지만 그래도 한 번쯤 보고 갈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여기 뭐 듀이, 화이트, 피터스, 맥킨타이어, 화이트헤드가 나오는데 뭐 존 듀이나 뭐 피터스는 명확히 아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지만 화이트, 맥킨타이어, 화이트헤드는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이 셋 중에서 제 나름 판단의 기준에 의해서 저는 화이트는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시험에. 그러면 이 화이트 학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어떻게 진행되냐면 한번 보시면 여기도 브루노와 보비트, 아이즈너, 그 다음에 파이너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처음 본 학자 나왔어요. 브로디라는 학자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브로디가 누구지? 브로디가 한 역할은 뭘까? 그래서 시험에 나올 수 있다고 제가 만약에 판단 내리면 제 기준 하에서 이걸 설명드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이렇게 나올 수 있으니까 이 정도는 보고 넘어가자. 그래서 우리가 교육학 부분에서 남들에 비해서 덜 본 영역이 없도록 최소한 제가 아는 만큼은 여러분께 해드리도록, 제가 알고 있는 지식만큼은 여러분께 전해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총 3가지 목적. 교육학 능력을 분석하실 수 있는 목적, 첫 번째. 두 번째는 예상 문제를 함께 만들어 본다, 두 번째. 세 번째로는 우리가 조금은 좀 넓게 교육학 한번 보자, 이런 목적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문항 하나하나씩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왜 3번부터 시작하냐면 이제 그 역사 문제 뺐습니다. 교육사 문제는 빼고 그 나머지 것들은 다 넣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교사는 주장을 하죠. 우리나라 교육의 심각한 문제점은 교육이 지나치게 외제적 목적을 추구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 활동이 다름 아닌 지식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 그래서 교육이 뭔가 수단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이 교사는. 뭐
교육이 목적이 아니라 교육은 다른 걸 하기 위한 어떤 발판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뭐 수단이 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박 교사가 뭐라고 주장하냐면 맞다. 교육이 지나치게 외재적 목적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는 저도 이의가 없다. 그렇다고 교육이 내재적 목적만을 추구하는지 그리고 내재적으로 가치 있는 활동이 지식 추구에 한정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여전히 의문이 있다. 그래서 교육은 무조건 내재적 목적으로만 가치를 가진 건 아니다. 일단 여기서 한 포인트가 나오고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자유민주주의를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교육의 목적은 내재적 가치를 넘어서 개인의 자율성이나 좋은 삶에 두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자유민주주의라는 포인트, 그 다음에 내재적 목적만 추구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 포인트, 그 다음 개인의 자율성이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보시고 여러분들은 바로 누가 나와야 되냐, 화이트라는 학자의 주장이라는 걸 바로 캐치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만큼이나 중요하게 언급해냈다면 충분히 화이트도 우리가 서술형 시험에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듀이나 피터슨 알고 이 맥킨타이어나 화이트는 안 해도 됩니다. 제 기준에서는 그래요. 넘어가시면 되고 존 듀이는 경험 중심 교육과정의 핵심이지 않습니까? 반드시 봐야 되고 피터슨은 지식의 형식 그 중요시하겠다. 그 다음에 교육의 어떤 그 철학, 교육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의를 내렸던 학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보셔야 되고 화이트라는 학자가 생소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도대체 화이트가 한 게 뭐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화이트는 이 자유교육을 주장한 한 사람입니다. 화이트는 피터스와 마찬가지로 그 자유교육을 주장하는 학자인데 이 자유교육을 바라보는 관점이 조금은 다른 겁니다. 피터스라고 하는 학자는 자유교육이 내재적 가치를 가지는 학문이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한 거고 화이트는 내재적 가치도 가지지만 개인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왜 자유민주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개인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측면으로 자유교육이 이루어진다를 강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둘이 지향하는 바가 완전히 다릅니다. 일단 핵심은 뭐냐면 화이트는 자유교육을 주장한 사람이다. 그리고 개인의 이렇게 자율성을 강조하는 교육이라고 주장한다. 뭐 자유교육이란 개인의 자율성을 주장한다. 즉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자율성과 자율적 선택 능력을 향상시켜 주는 게 바로 교육이라고 보는 거예요. 즉 어떠한 선택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교육이란 거죠. 우리는 무수히 많은 선택에 놓일 겁니다. 살아가면서. 그래서 인생에 우리가 선택을 조금 더 잘하고 뭔가 자율적으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한다면 그게 가치 있는 삶이라고 바라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보시면서 자유교육이 뭔지 그리고 피터스가 제시한 자유교육과 그 다음에 화이트가 제시한 자유교육이 어떻게 다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제가 간단히 다뤄왔고 화이트의 자유교육이 나온다면 시험에 어떤 부분이 나올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일단 자유교육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피터스 허스트가 가장 먼저 이제 언급을 했는데 자유교육이란 이론적 그 교양 교과 교육을 통해서 합리적 마음인 이성을 개발하여 무지와 편견에서 벗어난 정신적인 자유를 추구하는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어렵죠, 말이.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자유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자유교육인 거예요. 그러면 어떤 부분에서 인간이 자유로워져야 되냐? 이 부분에 여러분들 초점을 두신다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무지와 편견에서 자유로워져야 된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피터스와 허스트는 이 자유교육을 무지와 편견에서 벗어난 정신적 자유를 추구하는 활동이라고 본 겁니다. 즉 우리가 하는 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무지와 편견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유로워져야 된다고 정의했기 때문에 자유교육론이라고 하는 걸 주장하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서 암기하실 건 이거밖에 없어요. 자유란 무엇인가? 이것만 알면 여러분들이 서술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2015학년도 인문교육학에 나왔습니다. 피터스와 허스트의 자유교육론이. 이 피터스 허스트의 자유교육론이 추구하는 목적이 뭐냐? 이게 나왔었던 거죠. 목적이 뭡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성을 개발해서 무지와 편견에서 벗어나서 정신적인 자유를 추구하는 것. 이거 강의 들으면 바로 서술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거는 무지와 편견에서 벗어나 자유를 추구하는 이 좋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지적인 안목을 길러야 된다고 봤어요. 내가 무지와 편견에서 벗어나려면 지적인 안목, 즉 똑똑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피터스 허스튼 얘기해요. 우리가
어떤 그 교과목들 있지 않습니까? 이 7가지 교과목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 교과목들을 학습하면 지적인 안목이 생기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길러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무지와 편견에서 벗어날 수 있어서 정신적 자유를 추구하는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교육은 그런 자유를 추구하는 자유교육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지적인 안목을 기를 수 있을까? 그거는 그 지식의 형식을 통해 이 지식의 형식 한마디로 가장 쉽게 얘기하면 교과목이에요. 국어, 수학, 사회 이거를 지식의 형식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국어 교과, 음악 교과, 사회 교과, 미술 교과 이거를 지식을 모아놓은 형식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국어와 관련된 것들을 정제화시켜서 경험들을 정제화시키면 하나의 지식, 국어 지식이 되고 과학과 관련된 어떤 우리의 인간의 경험을 정제화시키면 과학이라는 지식이 되는 거예요. 근데 과학이랑 국어는 좀 그 다른 속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항상 언어라는 측면과 뭔가 실험하는 측면. 그래서 이걸 지식 형식으로 한 것뿐이에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이루어낸 이런 지식들을 다양한 지식 교과군들을 탐구하고 그 교과군들을 이해하면서 지식을 습득하게 되면 즉 습득하면서 이해력과 지식을 함량하게 되면 합리적인 이성이 개발된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교과목들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지적인 안목을 개발하게 되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지식의 형식의 이론적 탐구를 중시하는 거예요. 이게 핵심 포인트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뭐냐면 열심히 죽어라 공부해라 이 말이에요. 자유교육론은. 뭐 국어 공부 열심히 하고 수학 공부, 과학 공부 그거 엄청나게 공을 들여서 이해하려고 하고 노력하고 지식을 머릿속에 넣어서 쌓아가고 이해력 탐구력을 길러 나가며 나의 지적인 안목은 자연스럽게 상승할 거고 나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시야가 커지게 되면서 무지와 편견 이런 것들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게 피터스 허스트가 주장한 자유교육론이에요. 그러니까 교육은 그 자체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왜? 이걸 하게 되면 하게 될수록 지적인 안목은 키워지니까 이거는 내 외재적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육이라고 하는 거는. 교육은 그 자체로 인간의 지적 안목을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내재적 가치를 가진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해되시죠? 어렵지 않죠? 어려워 보이듯 하면서도 자유라고 하는 용어가 여기서 자유라고 하는 용어가 무엇인지 딱 그 키포인트만 알면 이 부분들은 암기하시지 않고 쭉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넘어가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또 뭘 유추해 볼 수 있냐면 그러면 딱 여러분 느낌 오시는 게 이 자유교육 문제점이 뭐겠어요? 그렇죠. 지적인 능력만 강조하잖아요. 감정적인 능력, 정서적, 정의적 측면을 소홀히 했던 문제점 비판을 받는 거예요. 그런 분도 시험에 나올 수 있었겠죠. 만약에 냈다면. 그리고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그 정의적 요소 이런 것들만을 소홀했다 문제점도 있겠지만 생각해 보세요. 뭔가 학습을 추구하네, 뭔가 이해 이런 것만 추구하네. 실질적인 교육과 동떨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실질적인 상황에서 놓이는 문제 해결력과는 동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피터스 허스트의 자유교육론이 받을 수 있는 비판점이 만약에 나왔다면 시험에 여러분들은 이 자유라는 키워드 하나만 이해하셔도 이 내용을 쭉 서술할 수 있고 이러한 이유 때문에 어떤 비판점을 받을 수 있다. 정의적 영역을 소홀히 했고 너무 지적 능력에 치중했다는 문제점. 그리고 실질적인 어떤 지식과 경험을 얻지 못한다는 실제 삶과 괴리된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화이트의 자유교육론은 도대체 뭐냐? 피터스 허스트가 주장한 자유교육론은 이런 입장이고 화이트도 거의 솔직히 유사합니다. 유사한데 뭐가 다르냐면 이제 키포인트는 뭐다? 자유민주주의다. 그다음 내재적 목적만 추구하는 건 또 아니다. 그리고 개인의 자율적 선택을 중요시 여기는 거다. 여기서는 이성, 지적인 안목을 기르는 게 중요하다면 여기서는 보다 그 자율적인 선택을 잘하도록 만들어주는 게 다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여기서 보시면 자유교육이란 개인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교육이다. 그래서 자유교육인 거다. 좀 느낌이 좀 다르죠. 여기서는 무지와 편견에서 벗어나 정신적 자유를 추구하니까 자유교육이다. 화이트는 개인적 자율성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자유교육이다. 개인의 자율성과 자율적 선택 능력을 향상시켜주는 것이 바로 교육이다 이렇게 본 거죠. 이 자율성을 강조하는 자유교육은 자율적 행위의 근거가 합리성이냐 욕구 만족이냐에 따라서 합리주의적 모델과 욕구 만족 모델로 구별된다. 그래서 화이트의 자유교육은 시험에 나오면 뭐가 나올 수 있냐면 합리주의적 모델과 욕구 만족 모델 이 두 가지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이트가 제시한 이 합리성에 근거한 자율적 행위 이거 있지 않습니까? 이건 피터스와 똑같이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이트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피터스 허스트가 하는 너네들 그거 틀린 거 아니야. 맞아. 그렇게 열심히 지적 공부하고 지식 공부하고 그 지적인 안목을 키우면 인간의 합리적인 이성적 능력이 강조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이성적 능력이 강조되면 뭔가 자율적 선택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건 맞아.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것도 있고 인간이 내재되어 있는 욕구 만족, 즉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정서적 상태에도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자율적 행위는 이런 합리적 행위에서 나올 수도 있지만 우리가 정서 내면에 가지고 있는 어떤 정서 욕구에 의해서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본 게 화이트죠. 그래서 충분히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화이트의 자유유형론도. 그래서 합리주의적 모델과 제가 욕구만족 모델이 다르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다르냐면 합리주의적 모델에 의하면 좋은 삶이란 아까 이건 피터스 허스랑 똑같습니다. 읽어보시면 자율적 선택과 자율적 삶을 영위하는 것이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인가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인 합리성이 필요하다. 즉 선택하는 대상이나 행위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필요로 한다. 우리가 자율적 선택을 잘 하려면 합리적인 어떤 판단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렇듯 합리적 자율성을 강조하는 것은 자유교육은 교육 실제에서 합리성이나 지식을 추구하는 자유교육과 그다지 다르지 않다. 앞에 거 다르지 않다. 따라서 무엇을 아는 것이 자율적 행위나 자율적 생각을 보장하는가, 자율성이 오로지 합리성에 의해서만 결정되는가 하는 비판을 받을 수는 있다. 그러니까 무조건 안다는 게 이게 합리적인다라고 해서 자율적 선택을 보장하는 것도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합리주의적 모델도 제시하고 그 화이트는 욕구만족 모델도 제시하는 거예요. 이와 달리 욕구만족 모델은 자율성의 근거를 개인적 욕구, 정서적인 측면에 두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특히 개인의 전체적인 삶에 비추어 보다 고차원적인 욕구에 두고 있다.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뭔가 고차원적인 욕구에 의해서 선택하려고 하는 것, 그게 바로 그런 선택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교육이라고 보는 거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차원적인 욕구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교육, 그게 자유교육이다. 따라서 교육도, 여기 보세요. 교육도 한 개인의 전체적인 삶에 비추어 가장 중요한 욕구를 만족시켜 주는 데 있다. 봐. 교육이라고 하는 것도 따지고 보면 인간의 가장 중요한 뭔가 전체 삶에서 인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욕구를 만족시켜 주는 데 있다고 보는 거예요. 즉 교육은 내재적 가치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다. 인간의 그 개인의 욕구가 엄청 중요하다면 교육도 이 욕구를 만족시켜주는 일부일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이러한 욕구 만족 모델은 합리주의적인 모델보다 적어도 두 가지 관점에서 나온 것으로 간주된다. 첫 번째, 반드시 인지적이나 합리적이지 않은 성향이나 태도, 감정 등을 교육에서 포괄할 수 있다는 점이고 이해되시죠? 무조건 인지적, 합리적인 것만 중요시 여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가진 성향 이런 것들의 욕구에 의해서 교육은 그 중에서 하나의 욕구를 만족시키는데 도움을 주는 어떤 작용으로 볼 수도 있는 거다 이렇게 하는 거죠. 무조건 내재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게 아니라. 그리고 다른 하나는 욕구 만족 모델은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더 큰 관점을 지니고 있다는 거다. 이러니까 뭐냐 개인이 원하는 선택, 개인이 원하는 욕구 이런 것들에 의해서 교육이 그런 것들을 잘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면 자유민주주의 사회교육에서의 강점을 가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화이트의 자유교육론은 앞에 피터스 허스트와 다르게 보시는 것처럼 욕구 만족 모델과 합리주의적 모델을 두 가지를 융합하는 이제 자유교육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만약 시험에 나왔다면 솔직히 피터스 허스트의 자유교육론이 나왔다면 좀 쉽게 나온 거죠. 따지고 보면 원래 나오기 좀 더 어렵게 나왔을 거라면 화이트의 자유교육론이 나왔어야 정상이죠. 이렇게 우리가 3번 문제를 통해서는 이제 그 화이트의 자유교육론에 대해서 한번 이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8번 문제 한번 이제 보면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